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이 1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부모님이 집에 방문하셨다가 이게 뭐냐면 오열하셨다는 기사입니다. 14평이라고 해도 서울에 위치해 있어서 가격이 구매 당시 3.8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 사시던 부모님은 집을 들어가 보니 좁기도 좁고 연식이 오래되어 낡았다 보니 많이 안타까워하셨나 봅니다. 그 돈이면 시골에서 5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다행히도 절망적인 시간은 잠시였고 1년 반 만에 가격이 약 3억 원이 오르면서 3.8억 원이었던 집값은 7억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모님도 기뻐하시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14평 오피스텔에서 월세살이로 시작했는데요. 사실 14평은 제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밖에 나와서 살아본 집 중에서 가장 큰 집이었습니다. 다만 와이프는 서울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따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평생 살아본 집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었죠. 그래도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오열하시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는 데서는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 14평 오피스텔에서 로봇 청소기가 돌아가던 모습입니다. 그래도 작고 귀여운 그 공간에서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던 것 같네요. 한국의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울리고 있죠. 다만 누군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테고 누군가는 절망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KB에서 제공하는 선도 아파트 50지수는 매년 연초에 각 단지 전체 세대의 시가총액으로 전국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한 것인데요. 흔히 대장주 아파트라고 하는 단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 단지라서 서울 아파트 지수라고 해도 무방하죠. 지난 2016년부터의 기록을 보면 이 서울 아파트 지수는 무려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으로 이루어진 S&P 500 지수마저도 제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따져봐도 이렇게 매년 두 자릿대의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15%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다르게 말하면 한국의 국민들은 이 무시무시한 K아파트 가격을 따라가기 위해서 S&P 500 지수를 능가하는 15%대의 뛰어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텐시리 컴포짓 홈프라이스 인덱스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K아파트 지수와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한국과 마찬가지로 두 자릿대의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전 지난 4년간은 평온했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상승률로 따지면 6.6%에 불과하고요. 물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두 개 지수의 직접적인 비교가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에 와서 오래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K 국민은 대체 어떤 싸움을 해왔던 걸까요? 지금은 주재원으로 나와서 감사하게도 이전 집의 2배 정도 넓은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갈 몇 년 뒤에는 과연 어떤 공간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주식 투자로 K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2018년과 같이 시장이 다 함께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부동산에 발딛고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재밌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매우 진지하지만요.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0.1평이나마 더 늘려볼 수 있도록 현명한 월급쟁이 투자자를 위한 주식 투자 시나리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쉽지 않은 난이도의 시절을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